네. 자, 빨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염탐정.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 오늘도- 막 시작했네요. 네. 예. 네, 9시가 현재 됐고요. 지금 오늘 코스피 이제 미국 그 나스닥 좀 영향 받아서 좋은 출발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3포인트 올라서 이제 2,58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거의 한 600개 정도에 달할 정도로 지금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6.84포인트 올라서 800 지금 네. 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1,078개 기업이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좋은 출발을 일단 오전에 보였고요.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는 근데 좀 거의 보합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 LG에너지솔루션도 0.5%, 하이닉스가 0.4%. 그래서 이제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은 네.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지만 LG화학은 살짝 반등하는군요. 네, LG화학은 0.7% 그리고 삼성 SDI가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정도 상승을 일단 오전에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부분 그래도 좀 좋은 출발을 좀 보여줬고요. 가장 오늘 또 좋은 출발 보인 일단 기업은 그 아모레지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지주사죠. 여기가 한 3% 정도 좋은 출발 오늘 좀 오랜만에 아모레 지주사라 아모레 쥐예요? 아모레지 예 지주사서 지가 아니라 그룹이란 뜻 아닌가? 아모레 그룹인가 아니, 그 영어로 지 아니에요? 아모레 쥐. 제가 뭐 이름까지는 좀 연어는 잘 영어로 모르겠어요. 지 같은데. 너 회사 이름이 뭐야? 네, 아모레지. 영어로 지는 맞는데 아모레지. 그게 그룹인지 진짜 나 아모레지. 자, 네, 오늘 일단 3% 네. 오르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 오늘 태양광 회사가 좀 주가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하나솔루션도 오늘 3% 정도 모처럼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한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뭐 넷마블 이 기업들도 인터넷 게임 업종 다 2% 이상 예. 오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1.6%.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이 지금 오늘 금리하고 달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 게임주들한테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국전력도 오늘 2% 정도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원재료 비용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흑자 전환 이제 하반기 기대감 높아지면서 2% 이상 상승을 일단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금씩 어제부터 분위기가 좋아지는 섹터가 바이오 쪽인데 오늘도 녹십자가 한 2.5% 정도 오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르고요. 셀트리온까지 해서 대표 바이오주들도 정말 야, 바이오 그렇게 약했어. 삼바. 나 깜짝 놀랐네. 거의 최저점이었다며. 네 최근에 좀 최저치. 부진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음. 지금 70한 셀은 어떻게 돼요? 4만 셀 원 뭐 정도. 합병설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론 기사로는 단독으로 나오긴 했는데 거기 이제 뉴스만 그냥 전해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 해가지고 아마 합병을 자, 연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저 헬스케어. 헬스케어랑 제약. 삼사 합병 제약까지. 네, 다 그렇게 해야죠.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다 해야죠. 근데 아직 이건 이제 결정은 아니고 이제 보도만 나와서 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야죠, 이거는. 네. 이게 옛날에 아직 나오진 셀트리온이 왜 논란이었냐면은 굳이 저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제약은 이제 별개로 치고 사실 셀트리온이 만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납품을 해. 팔어. 여기서 매출을 해. 여기서 이익을 남겨.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런데 가보니까 송도에 다 쌓여 있더라. 램시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때 막 그때 난리 났었지 네. 그때. 근데 공매도하고 뭐 전쟁했었죠. 전쟁했었지 그때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요. 살벌했었다 그때. 삼성 그때 버스 타고 버스 네, 빌려가지고 난리가 하고 막. 누가요? 시위하신 분들이 그럼 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 반도체 판매 회사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갖고 그것도 이렇게 파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건 아니다. 빨리 합병하는 게 그럼요, 깔끔하게 나을 것 가야죠. 같아. 깔끔하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영진 회장이 합병한다고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러려면 자사주 매입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이제 합병 날짜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셀트리온이 한 1.9% 정도 어제에 이어서 좀 반등을 오전에 해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그 일단 전력기기 업체가 오늘 좀 빠집니다. LS 일렉트릭
예, 여기가 3.4% 하락하고 있고 두산 마켓이 마이너스 2.5% 정도라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수출 많이 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 코스모신 소재가 마이너스 1.8%, 하이브가 1.9%, 또 어제 급등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마이너스 1.2% 정도 빠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0.4% 정도. 그래서 조선이나 뭐 기계업종, 일부 엔터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쪽이 조금 하락세를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오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제 시가총액 이제 1, 2등 기록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일단 출발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5% 가까이. 어제도 이제 오후에 급락을 했는데 일단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어제 양사가 모두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하락을 했고 이제 그 여파가 오늘 오전까지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야, 같고. 90만 원 깼네요. 예. 에코프로. 예. 그래서 어제 아니, 안 보고 있어? 아이. 아니, 100만 원 넘어섰는데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90만 원 밑으로 갔어. 와. 어제 오후에 이제 갑자기 그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아, 아, 근데 여기 숫자가 이거- 이제 기대에 좀 못 여기 미치고. 지수 편입 가능성은 높다고 기사 났던데. 네, 그게 지수편입이 예, 이미 되겠죠. 지난달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네. 예, 지수 무슨 편입. 지수 편입인지 알죠? 그 불핑문 아닐 거 아니에요. MSCI. MSCI. 아 진짜. 무스시라고 많이 하죠. 아니 네. 돈이 있는 거 맞아? 응? 돈이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 아니 어차피 알아서 잘하는 회사인데 네. 그런 거가 일일이 다 신경 씁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총 이제 3위 업체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2.7%. 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LNF는 마이너스 0.8, JYP는 그러니까 0.8 빠지고 있고 JYP는 현재 0.9%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일단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강한 상황에서 루닛이 오늘 한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 오랜만에 그 KMW가 5% 가까이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지온, 카카오 게임즈, 뭐 고영, 또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기업들이 각각 다 3% 이상씩의 좋은 출발 보였고 펄어비스도 한 3% 이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3% 이상 이요? 예, 반등하고 아니 이제 있습니다. 염이사님 그 한 패라그프에 정프로의 역전의 종목들 다 커버해 주시면 어떻게 해? 아니 그게 너무 오늘 다 편파적으로 3%씩 하시는데. 좀 오르고 오늘 있어요. 주요 종목들이에요. 예. 네. 아, 이거 너무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형님께서 놓치신 게 뭐냐? 응. 아 여미사님이 자꾸 나를 신경 쓰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응. 아 정프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형님은 많이 소외되셨어요 지금. 제가 오래됐어. 제가 작년에 느꼈던 느낌이고요. 아 올해는 정프로의 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쭉 가고 있군요. 네, 오늘 그래서 이게 다 이제 3% 이상씩은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하고요. 뭐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일단 시장 주도하고 거기에 이제 게임 업종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상승 종목이 훨씬 많지만 좀 하락하는 기업들이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LNF 같은 이제 큰 또 시총이 큰 2차 전지다 보니까 일단 지수 상승은 조금 이제 그 정체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1000개가 아니 코스닥은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아하. 지수 상승률은 0.65%니까 그렇게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반면 이제 코스피는 0.65%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부분 좀 오르는데 반면에 자동차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현대 기아는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환율 영향 좀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고. 야 아니 뭐 역대 최고 매출에 수출 그렇게 잘 되고 전기차 비중 높아져 ASP 올라가 뭐 안 좋은 거 하나 없는 현대차 기아차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격이 이 모양이야? 그게 악재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뭐가 좋아서. 다 좋아서 악재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라이! 피카봇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말이 안 아니 되잖아요. 뭘 피크아웃 할 데가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오른 것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나와요. 지금도 계속. 아니 어떻게 피카봇. 계속 좋다는 뉴스가 아니 작년부터 계속 있었죠?
작년 이제 여름 지나면서부터 계속 좋다는 그죠? 아니 근데 그때부터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그럼 이제는 피크아웃 아닌가 보다. 아니 이게 계속 안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한 3년 만에 좋다 그래. 그날 피크아웃 얘기 나와. 야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네. 뭐 저야 뭐 없긴 합니다. 그래도 워낙 또 이것도 많이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는 좀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700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철강주하고 전기전자 업종을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오늘 뭐 인터넷 게임 같은 서비스 업종하고 화학, 금융, 제약주 중심으로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700억을 순매수하는데 뭐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고르게 순매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개인들은 64억 정도 순매도 중인데, 근데 유독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철강금속 업종을 400억이나 집중적으로 좀 순. 포스코 아니에요? 포스코로 추정은 돼요. 그러니까 네. 400억 정도. 철강 사는 게 아니지. 네. 리튬을 산다고 리튬을 봐야죠. 산다고 봐야 될 거지. 우리 업종 분류 바꿔야 돼요. 예, 여기 철강. 2차 전지는 독립시켜야 돼. 화학으로 돼 있으니까 화학 좋다고 2차 전지가 아직 없죠? 없지. 예, 화학 업종은 코스피에는 있어. 이게 철강도 있고 거기 화학, 전기전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제 좀 대표적으로 화학 업종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 네. 화학이 이렇게 떴어?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들어가 봐. 마이너스 3%야. 2차 전지죠, 2차 전지. 예, 이제 사실 산업 크기로 보거나 뭘로 봐도 이 정도. 2차 전지 더 크지. 2차 전지가 아마 훨씬 훨씬 크지. 반도체 다음일 걸요. 아마 다 합치면. 그죠? 시총 기준은 예. 당연히 반도체 다음이지. 예, 반도체 다음일 겁니다. 이런 이 어떤 관료주의 때문인지 이런 거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게 쉽진 않죠. 업종을 하나 만드는 거는. 아니 하면 하는 거지 뭐. 이제 그거. 거래소에서 이거를 이제 한번 업종을 한번 아 그래요. 예. 그래도 KRX 그 업종 분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는 업종, 그 코스피 업종은 옛날 그대로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운수 장비에 자동차 조선 방산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조선 방산 예, 이게 섞여 있어요 또. 운수 장비에 예. 야, 근데 한 5천억짜리 유조선을 저 LNG 선을 운수 장비로 봐야 되나? 경운기도 들어가 있고 그거. 그러니까 이거 좀 한번 개비 한번 합시다. 예.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답을 좀 우리가 좀 먼저 여러분들이 드릴까요? 지혜를 주세요. 저희가 네. 이것도 다 거래소나 이런 데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여론을 좀 쭉 한번 줘보세요. 네. 네. 투자하는데 헷갈리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는 오늘 이제 바이오 기업들 특히 신약 개발 업체들 굉장히 오늘 좀 강세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오늘도 뭐 HBM 관련주라든가 비메모리 섹터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까지 같이 가는 흐름이고, 오늘은 또 로봇주들도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 로봇주에 저 의료 AI가 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AI 기업들이 오늘 또 역시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한 7% 오르면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골판지 제조 쪽이 강한데 아마 여기는 그 아세아제지가 어제 공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했어요. 아세아제지. 네, 아세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어제 시간에에서 네. 거의 상한가 간 걸로 기억이 그래요? 나거든요. 지금 어때요? 지금 오늘 현재 10% 올랐습니다. 10%. 네.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해주겠다. 배당이나 이제 자사주 소각 네. 시간의 상한가 5%인가요? 10%. 10%예요? 네. 그래서 딱 시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간대도 안 보는데 뭐 시간대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골판지 제지업종도 약간 이제 동반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주주를 이렇게 좀 생각하는 네. 그 주주 하는 정책이나 이게 주주를 조금이라도 좀 위한 이런 거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 주주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원기 대표님이 방송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회사를 무조건 사주자. 아예. 그러면 회사들도. 그러면 아까 뭐 어디지? LG 뭐 10년 내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개인들이 사줘.
어차피 자사주 5% 매입사가 5% 오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래 이 회사 좋네 그러고 개인들이 하면 5%더 오를 거 아니야. 그럼 그 CEO는 또 능력 있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딴 거 사지 말고. 네네. 자, 네, 아세아 제지.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IT 기기나 이제 게임 엔터주 사실 어제 그 YG 엔터가 그 이제 한 멤버가 이제 재계약 안 될 거다라는 리싸. 그 리스크 때문에 좀 빠졌는데 근데 일단 오늘까지 이렇게 뭐 크게 지금 그 주가 움직임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엔터주들은 오늘 좀 혼조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또 오늘 백신 관련주들도 일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많은 업종들이 다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일부 관광업체가 좀 빠지고 있고요. 종합상사 기업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어제 항공주들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항공, 카지노, 리오프닝 관련주들 약간의 약세고 또 건설기계 업종처럼 이제 최근에 시장 주도했던 기업들 빠지고 있고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좀 일부 그래도 현대차는 지금 플러스로 전환은 됐는데 기아가 약간 빠지면서 자동차도 조금 자, 부진하고 우리가 현대차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되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니? 저희가요? 왜요? 현대차 솔직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아이고. 저런 얘기 들으면 속 터진다. 아 주가가 안 오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죠. 그치. 아니 이렇게 좋은. 현대차 목표가 상향된 리포트도 있대요. 그런 거 좀 소개하라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만 하지 마. 맨날 피카운 얘기만 하지 말고. 아니에요? 근데 저희 회사에 이제 회사 방침이 네. 제 방송 나오는 거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네. 오늘 왜 올라갔냐면 목표 주가 올라가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네. 회사에서 그게 컴플라이언스 금감원 있어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떤 올라간 갭이 있으면 뭐 옛날에는 이제 이런 보고서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염이사님도 참 아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습니다. 많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 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이 제 방송 다 봐요. 음. 무슨 말을? 전담 마크맨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서를 줍니다. 아니 이제 염이사님께 또 염수가. 고용 창출하네. 고용 창출 3%에서 했어 너. 그런 모니터링이. 근데 이제 증권사 개별 기업 보고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가 있죠. 네. 근데 저 현대차는 진짜 잘 되잖아요. 잘 돼, 잘 팔려. 왜 주가 못 가냐? 이 제가 안타까움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전기차 전환율 이걸 이걸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 폭발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보자. 물론 아이오닉이 잘 팔리죠. 그죠? 그런데 아직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아직 비교의 대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그렇게 생각해. 여튼 그거 올라갔네. 양전했어요? 응, 깡전했어. 정상이. 아이고 다행입니다. 현대차 플러스 났고요. 기아가 아직 마이너스인데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리포트 좀 볼까요 이제? 네,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전혜연 연구원님이 사실 어제부터 좀 화장품 유통주가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일단 특히 유통업체 같은 경우 이 그래프 보셨겠지만 엔화가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죠. 이게 역축이니까 보시면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 외국인 지분율이 그대로 그냥 같이 빠져버리는 흐름이고 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가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일본 백화점 주식의 매력도를 높였고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만든 요인이다. 그래서 올해 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 이제 매크로 요인 등에 따라서 지금 이 기업들의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화장품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나 LG생활건강도 좀 부진한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약간 이제 그 중국의 중저가 관련된 기업들은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화 가치가 최근에 저번에 이제 900원 깨졌다가 어제 보니까 925원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100엔당. 그래서 일단
백화점 기업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한국의 그 신세계가 5.1배, 현대백화점이 PER 6.1배인데 일본의 그 이세탄 백화점은 지금 퍼가 19.3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세탄이가 예, 이세탄이 예. 어. PER이 지금 19배니까 밸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본하고. 근데 이세탄이 누구예요? 백화점 백화점. 체인이야. 일본 백. 아니 이세창 씨 동생인가? 그게 아니라 정프로가 물어보면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지. 괜히 화를 내죠. 복살이 먹더니 아, 이세탄 네. 백화점. 네. 근데 이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엔화 가치가 이게 떨어지니까 또 일본 소비가 많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외국인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바뀐다면 또 한국의 백화점 회사들이 또 역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근데 면세점은 뭐 일본 소매 시장과는 또 별개라서 크게 그쪽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중국에서도 고가 화장품이 많이 팔리기 좀 어렵고 중저가로 좀 많이 갈 것 같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이제 후 비중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데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가 30% 정도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쪽에서는 아모레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중저가나 인디아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 결국 OEM, ODM이 상당히 긍정적일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아 그렇지. 네. 그래서 또 국내 회사들이 거의 또 선두권이잖아요. ODM 하면. 그래서 ODM 주들도 계속 좀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인 그럼 것 같습니다. 선우는 좀 약해지나? 선우? 선우가 그래요. 선우는 용기 만드는 거 있잖아. 누구예요? 아 연우. 연우 그래. 연우. 연우. 요. 선우는 저 선 보는 거구나. 선우 아직도 있나? 아 옛날에 이제 아, 선우. 선우는 맞선이구나 맞선. 선우 옛날에 좋은 만남 선우. 네, 그러니까 그 대표도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뭐 잘한다고 막 광고했었어 네. 옛날에. 연우가 근데 그렇게 실적이 막 좋지는 아, 않아요. 연우는 후나 이런 거 네, 그런 이런 거 거죠. 해야지. 왜냐면 그런 얘기 있었잖아. 내용물보다 연우께 더 비싸다고. 그 용기가. 거기가 근데 아마 좀 저가는 고가. 저가는 용기 비중을 확 낮춰야 될 걸. 그래서 연우가 아마 한국콜말 그때 인수되고 나서 조금 근데 실적은 그렇게 좀 좋진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을 아 하고 맞아 있어요. 이용진 대표. 맞죠? 아 그래 맞아요. 그래. 선우. 한때 왜 TV도 나오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아 참 이분도 그때 진짜 막 엄청 주목 많이 받으셨는데 요즘은 선우를 힘들게 한 원흉이 자기자잖아. 에? 자기가 여보야 광고하면서 여보야 큰 거 아니야? 그 저 어디죠? 왜 무슨 저 큰 회사 하나에 듀오. 듀오. 아, 그래. 듀오. 듀오가 치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우 약간 좀 밀렸던 것 같아. 예. 듀오. 자 그리고요. 예, 다음 이제 보고서는 그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이제 그 전략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그 세 가지 키워드가 해외 수주, 리쇼링, 신성장 요 세 가지로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세 번째 경제 정책 방향을 7월 아마 4일인가 그때 발표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23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는 일단 더 낮췄습니다. 다만 상저하고입니다. 하반기가 개선되는 방향이고 내년에 2.4. 그래서 결론은 경기는 저점을 통과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과 경상수지도 연초 예상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수정을 했고 소비자 물가도 좀 하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고용도 괜찮을 것 같고 IT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출 개선도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는 원래 연초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였거든요. 물가 안정하고 리스크 관리하자. 요거였는데 요게 일단 요번에 경제 정책 방향 첫 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제 활력 제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이제 금융 관리도 하겠지만 경기 부양과 성장 이제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정부가 일단 이제 위기 관리 조금 이제 벗어나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좀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일단 성장도 한번 추구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해외 수주, 리쇼링, 벤처 3법 개정. 요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해외 건설 이런 것들을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인프라 방산 원전을 이쪽을 대형 수주로 타겟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올해 연간 350억 달러 수주라는 그런 단기 목표, 원래 중장기 목표였는데
이거를 이제 단기 목표로 좀 전환을 해줬고요. 그래서 해외 수출을 좀 그러니까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라든가 방산 원전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더 수출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좀 의지라고 보시면 좋겠고 9월 5일하고 8일날 폴란드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요? 예. 그리고 10월 17일하고 22일은 이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 아덱스 요게 또 열린다고 하니까 요런 또 이벤트들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쇼링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도 자꾸 이제 자기네 나라로 투자하라고 지금 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국내에 만약에 해외에서 복귀를 하면 그 투자 금액 50% 정도 정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 리쇼링은 뭐냐면은 이게 올해 연초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들 많잖아요. 거기서 배당금 들어올 때 이제 세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면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4개 기업이 그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우리나라 전체 90%나 된다고 합니다. 요게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1분기에만 이렇게 지금 18조가 들어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배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 자회사들이 이익이 좀 늘어나면 계속해서 본국으로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해외 자회사 이익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런 4대 그룹도 좀 지켜보자는 그런 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벤처 3법 개정인데 아무튼 한국에선 좀 너무 민간 모험적 투자가 저조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작년에 확 또 줄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 대기업이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지금 요즘에 벤처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3법 개정 추진을 해서 좀 벤처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방향으로 하반기는 좀 경제 정책 드라이브 걸겠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각각의 또 의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리포트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리포트는 이제 다 됐을까요? 네. 시장 그저 다시. 염사님 저 모니터 하시면 좀 살살 좀 해주세요. 네, 힘들어요, 우리 여기. 그러니까 자, 코스피 0.7%. 사실 뭐 입에서 출연 있고 염사님 때문에 엄청 뭐 홍보됐지 뭐 솔직히. 아, 그거는 좀 이렇게 또박또박 좀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이베스트.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누구 만났는데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대한민국 4대 증권사가 있다는 거야. 미래, 삼성, NH 아니 KB인가 NH인가 그 다음에 이베스트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렇죠. 그리고 지나갔어. 네. 크게 대꾸 안 하시고. 이미지가. 네. 아왜 윤지호 센터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죠. 뭐 많이 알리셨죠. 네. 자, 하여튼 코스피는 오늘 다시 2,600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2,593 네. 정도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890. 당신 진짜 맞았네. 가만히 있어도 잘한다니 다시 플러스 양전했다. 다시.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증시 개장 상황은 이 정도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또 내일 아침에 금요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